시간에는 그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 디지털 워커와 협업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서 기업 내에서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첫 번째 BS 지원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회사 소개 동영상 잠깐 보시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워커란 무엇인가, 이번 제가 발표하는 주제의 세션의 핵심 키워드인 디지털 워커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워커를 활용해서 실제로 적용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적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워커 로드맵에서는 디지털 워커의 기술 발전 방향과 적용 방안, 즉 우리 기업 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절차 내지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S 지원에 대해서 소개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BS 지원은 주요 사업으로 SAP ERP의 PI 컨설팅, 구축 운영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AI RPA 솔루션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토탈 서비스 업체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SAP ERP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 바뀌거나 기타 등등 많은 서비스, 솔루션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서비스 됐지만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입력하고 조회하고 출력하고 수기 작업은 존재하더라. 이런 일련의 그 업무 프로세스를 절차를 탈피하고자 이제 DT라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둬서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제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퓨처 워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멀티 페르소나 워킹이라고 해서 즉 1인이 다수의 직무와 직업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수의 직무를 갖는다는 것은 퓨처 워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의에 의해서 가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타의에 의해서 멀티태스킹을 요구받을 것이다. 그거는 시장에서의 경쟁률이 굉장히 더 치열해지고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퓨처워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선택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자의로 만약에 멀티 직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 직종들 있죠. 뭐 의사, 약사, 변호사, 뭐 스포츠인들이 유튜브에서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배포하거나 소개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결국은 자기의 취미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퓨처 워크에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 들어보면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얘기라고 이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이미 이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임원진들이나 약간의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집에서는 망팡 잠만 자고 노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실제 시행 후에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직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뭐 주에 하루 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분야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잘 진행됐냐라고 보면 이 분야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화상회의 솔루션, 클라우드 시스템, 기타 등등 IT 인프라가 큰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근무 공간에 제약 없이 퓨처 워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일 중요한 오늘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인데 퓨처 워크는 반드시 AI 업무 도구 즉 일하는 기계와 더불어서 협업을 해야지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업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아까 AI 업무 도구를 활용한 퓨처 워크는 실제로 AI 업무 도구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두 개로 나눠보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이미 인간의 근력 보조 기구에서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드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찰, 자폭 드론, 굉장히 나쁜 AI 활용 예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제조 현장에서도 제조 로봇에 AI를 접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로 보면 우리 이제 스마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스마트 인터페이스 용도로 AI 스피커, 챗봇 등이 이미 활용되고 있고 핵심 내용인 휴먼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신해서 수행해 줄 수 있는 AI 베이스의 디지털 워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어서 미래 업무 환경에서는 휴먼과 AI 기술로 무장한 디지털 워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반드시 돼야 될 것이고 이건 필연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워커의 대표적인 기술로서는 이제 RPA가 있는데요. RPA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기업 내 이제 대규모 정형화에 대한 업무 위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추진하고 심화 단계에서는 지능이 필요한 조금 도입 단계보다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확산 단계에서는 RPA 스스로 학습하고 개인이 직접 개발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도입 단계, 심화 단계에서는 업무 자동화 수준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확산 단계에 들게 되면 한 50%,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성공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이제 경영진의 혁신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대부분의 경영진께서는 큰 호응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확산을 위해서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운 솔루션이어야 한다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잘 안 와닿는 상황이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엑셀이 있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기에 몇몇 파워 유저 중심으로 대부분의 중심으로 사용되었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엑셀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엑셀 책도 많았고 학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모든 사람이 쓰는 오피스 도구가 됐죠. 그래서 RPA도 엑셀과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 특히 현재 기준으로 봐도 뭐 유튜버나 아니면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RPA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지식이 이미 있고 사용하는 법, 개발하는 법, 활용하는 법, 적용 범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단시간 내에 엑셀처럼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디지털 워커하고 실제로 앞단에서는 이제 피처 워커와 디지털 워커의 필연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디지털 워커와 협업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통업종에서의 영업지원팀의 사례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타임라인 형태로 한번 리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아침 8시부터 8시 퇴근까지 수행해야 될 업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 중에 보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지 후속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아침 8시에 보면 유통업종이다 보니까 쇼핑몰에서의 각종 데이터를 주문 데이터를 수집해서 ERP나 기타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업무. 그 다음에 10시에는 자사몰의 매출을 집계하고 실적을 임원에게 보고하는 업무. 또 14시에는 실제로 WMS상 운송업체에서 실제로 택배 발송한 물건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쇼핑몰 업체한테 다시 업로드를 해야지 우리가 문자로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16시 이후에는 신제품 코드나 아니면 쇼핑몰에다가 기존 우리 신제품 코드를 업로드해야 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죠. 이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일을 1년 365일 계속 한다고 하면 몇 년이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담당자는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담당자가 변경됐고 업무 노동 강도하고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의 업무였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요구받고 있고 자이든 타이든 그 멀티태스킹에 의해서 업무 노동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다. 자, 이러한 타임라인을 디지털 워커와 협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타임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타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쪽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시간의 제한을 받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업무 과제 우선순위로 아침 5시부터 쇼핑몰 B2B, B2C에서 주문 수집을 해서 해당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주고 10시에는 자사몰 매출 집계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고 2시에는 운송장 수집 및 업로드 자동화를 하고 6시 이후에는 품목코드 생성과 업로드 자동화하는 총 4개 정도의 자동화 사례를 실제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I로 무장된 디지털 워커와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RPA가 수행하게 되면 사람은 자료 확인하고 승인 처리하고 남는 노동 시간에 대해서 고부가치 업무를 하게 돼서 업무 효율 증가와 워라밸을 확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타임라인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디지털 워커와의 협업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개인의 워라밸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협업 사례는 일상 업무에서 이제 개인 비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우리는 이미 이제 회사 내, 기업 내에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ERP 시스템, 경비 시스템, 그룹웨어, MES, POP, 기타, 뱅킹,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일일이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로그인해서 자료를 등록하고 조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화형 AI 기술이 접목된 챗봇을 활용해서 모든 시스템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포탈 역할로서 일상 업무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시는 예와 같이 챗봇을 통해서 경비 정산을 해줘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챗봇은 해당 텍스트를 AI 기능을 활용해서 인지하고 RPA, 뒤쪽에 RPA를 호출해서 경비 시스템 또는 해당 시스템에 자동으로 경비를 입력해주는 형태로 개인 비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일상 업무에서도 디지털 워커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실 예약하거나 개인 일정 등록하거나 기타 등등을 아주 손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협업 사례로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협업 사례고 실제로 그러면 디지털 워커를 활용해서 기업 내에서 자동화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구축 사례로 한 업체는 카페24라는 자사몰을 운영 중인 업체에서의 영업지원팀에서 자사몰 매출 실적을 집계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임원에게 보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화 단계는 최초에 보시면 카페24라는 자사몰에 접속을 해서 시간대별로 매출을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엑셀로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된 내용을 보고용 자료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임원들에게 시간대별로 카카오톡으로 실적을 발송하는 업무입니다. 자, 그럼 해당 사례에 대해서 동영상 간단히 보시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부터 보시고 계신 화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RPA라는 디지털 워커가 실제로 하는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카페24에 6개의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6번을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내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의 데이터를 로그인해서 다운받은 자료를 임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엑셀을 편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임원 보고용 템플릿으로 RPA가 자동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서 해당 임원방에 현재 시간 매출 추이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이 일을 왜 할까? 근데 제가 이제 질문했을 때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쪽은 자사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사몰에서 프로모션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모션을 했을 때 매출이 가장 좋은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의 결과를 가지고 프로모션을 어떤 걸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해당 업무는 피로도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내가 담당자라도 10시, 3시, 5시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임원에게 보고한다?
굉장히 필요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업무죠. 자, 이 사례는 이제 디지털 워커하고 실제로 이제 사람이 협업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 사례로 담당자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확성과 빈도를 사람이 워킹데이에 하루 3번만 했던 걸 1년 365일 5번 빈도를 높여서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임원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효율적인 과제로 선정되었던 과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 사례는 이제 공공에서의 디지털 워커 활용 사례인데요. 이미 공공에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사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한 자동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50대 50 매칭 방식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람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다수의 담당자가 수기로 일일이 지원 기업의 지원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지를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하는 업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순서는 휴가몰이라는 근로자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 인원을 다운받고 다운받은 대상 인원의 또는 대상 기업의 첨부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4대 보험 가입 명부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원한 사람이 4대 보험 가입 명부 PDF 파일에 존재하느냐,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재직 여부를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승인 처리해 주는 작업입니다. 자, 이 사례도 동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전체를 다 자동화했으면 좋았겠지만 중간에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RPA가 하기가 너무 어렵고 고난이도의 작업이고 사람이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여부는 사람이 판단해서 중소기업이다 라고 하면 RPA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야, 이 업체에 대해서 재직 여부를 판단해줘 라고 메일을 보내면 RPA는 메일을 받고 그 메일 받은 내용을 저장을 해서 실제 사이트에서 첨부 파일로 온 첨부 파일과 실제 요청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첨부 파일을 주실 때 4대 보험 가입 명부 PDF 파일로 주시면 굉장히 좋겠으나 다양한 형태로 준다는 거죠. 재직 증명서도 주고 사업자 등록증도 주고 어떤 데는 손으로 써서 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동화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손으로 쓰고 사진을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재 AI를 적용하면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가성비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하자. 그래서 전체 건수를 100으로 봤을 때 RPA는 한 90%만 하고 10%는 사람이 하자라는 협업 상태로 업무가 디자인됐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담당자에게 최종 이런 사람에 대해서 최종 승인 처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 해당 사업은 매년 10만 명에서 한 15만 명의 지원자를 10명 정도의 한국관광공사 담당자들이 3월에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몰릴 때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을 똑같은 사람 주인번호 지속적으로 이게 대칭 매칭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류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최종
재진 여부를 판단했으면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 단계가 점점 승인 일자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3일 걸렸던 게 일주일, 2주 이렇게 걸렸던 거를 RPA를 도입해서 최대 3일 이내에 승인하는 처리하는 방식으로 됐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독 불가한 5% 미만의 사례만 담당자가 처리하고 약 95% 정도는 디지털 워커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휴먼과 디지털 워커의 모범 협업 사례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구축 사례로 이제 IT 부서에서 이제 서버 모니터링 자동화 사례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IT 분야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IT 부서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제조법인이 있거나 여러 대의 서버를 운영되기는 IT 부서에서는 일일 서버 점검은 필수 업무예요. 그래서 서버 점검을 안 해서 시스템이 다운됐다. 엄청나게 욕을 먹잖아요. 니네의 존재 가치는 뭐냐라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특히 점검 항목이 많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작업을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IT에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은 아닌데 짜증나는 작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 단계는 이쪽에 약간 오타가 있긴 한데, 이제 해외 사이트인 경우에는 VPN을 연결해서 SAP 시스템을 접속해서 지금 이제 서버 점검 모니터링인데 SAP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SAP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VPN 연결하고 SAP 시스템 접속을 해서 자료 점검 항목들을 일일이 다 자료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장비 점검 리스트 내지는 템플릿에다가 항목별로 이상 유무를 체크해서 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것도 사례를 잠깐 보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SAP를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VPN을 로그인해서 실제로 SAP에 들어가서 SAP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으면 일일이 항목들을 다운받고 점검하고 다운받고 점검하는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SAP 점검 항목들은 굉장히 많아서 조금 지루한 면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점검 항목들을 쭉 점검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최종 목적은 최종 담당자 내지는 현업 담당자에게 보여줘야 항목은 이 과정이 아니라 최종 결과물인 나올 때가 됐는데 요 내용이죠. 시스템 점검 결과. 그래서 항목별로 정상이다, 이상이 있다, 기타 등등 요청한 내의 상태값을 던져주게 되면 사람은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 업무 자동화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무를 최초에 자동화할 때는 담당자가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제가 편해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다 완성되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치도 자동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요구사항이 나오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조치도 자동화를 하면 좋겠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조치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옵션을 하나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메모리를 증설해야 된다든가 하드디스크를 증설해야 된다든가 특정 프로세서를 죽여야 된다든가 기타 등등등 너무 여러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라고 얘기하고 진행을 했던데, 어쨌든 실제 해당 업무는 IT 부서에서 굉장히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을 디지털 워커와 협업해서 좋은 사례로 활용된 사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적용 사례는 3가지 정도로 이제 적용 사례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지금까지 RPA가 기업 내 분야별로 적용한 사례들 리스트를 쭉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특히 이제 분야별로 보게 되면 재무회계 쪽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전표 등록하는 일이 가장 많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각종 지로 내역 ERP 등록 처리 자동화, 뭐 자금 이체, 매입 세금 계산서 처리 자동화, 국세청 데이터 비교 검증 자동화, 전표 등록하는 위주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인사 노무 쪽에서 보면 의미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일일 근태 업무 자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근태 업무 자동화는 대부분 회사에서 근태 장비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룹웨어로 우리가 뭐 연월차를 내거나 반차를 내거나 그룹웨어로 등록하고 실제로 인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 3개를 인사 담당자는 매일매일 매월 또는 특정 기간에 3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태 장비에는 안 찍혔는데 근태 장비에는 찍혔는데 연월차를 썼다든가, 아니면 연월차를 안 썼는데 근태 장비에 없던 이런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 RPA가 집계해서 담당자에게 넘겨주면 인사 담당자는 그 해당 내역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워커와 협업한 사례이고요. 나머지 뭐 경영기에 그다음에 뭐 IT 정보 보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일일 모니터링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이제 공공부서에서는 특히 또 이제 공공 분야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수많은 문서하고 대국민 서비스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완전 단순한 일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RPA를 적용해서 공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디지털 워커와 협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자료이기도 한데 디지털 워커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PA 좌측에 보시면 RPA 트렌드가 있고 우측에 이제 RPA 확대 방향 아니면 뭐 적용 방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셀처럼 되려면 RPA도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단순한 일뿐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일도 RPA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전제로 1, 2, 3, 4 단계별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최종 단계인 학습 기반의 의사결정, 즉 IPA라고 했는데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구축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일에 대해서 업무 자동화가 이루어질 거고 디지털 워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자, 그거에 맞춰서 우리 기업 내에서도 구축 방향성으로 보면 도입기, 확산기, 성숙기, 완성기라고 해서 어떤 솔루션은 빅뱅 방식으로 뭐든지 한꺼번에 도입하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RPA는 그렇진 않습니다. RPA는 최초의 도입기에 시범 사업으로 뭐 3개에서 5개 과제를 해보고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확산기 때 조금 더 많은 과제, 성숙기 때는 조금 어려운 과제, 완성기 때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양적 성장 플러스 신기술을 융합한 질적 성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로드맵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업무 환경은 새롭게 일하기를 요구받는 시대이다.
자이든 타이든. 두 번째, 업무 자동화를 위한 수요의 증가는 AI 고도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온프라미스 환경뿐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좀 더 빠르게, 좀 더 저렴하게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핵심 키워드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 빨리 끝나도 괜찮죠? 내용이 좋으면 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